그때 오라클이나 오픈 AI에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은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때 주가가 뭐 30%도 빠질 수 있고 정말 극단적으로 반토막 나는 회사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얘기를 일부러 먼저 말씀드리고 저의 마음속으로도 반토막도 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매우 빠른 속도로 수습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결국에는 경쟁이 붙어서 속도전으로 이미 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판을 키우지 않으면 만약에 AI가 지금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먼저 가버린다. 그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실제로 거죠. 딥시크 열풍이 있었잖아요. 네. 예. 지금도 QN인가요? 저도 뭐 잘 안 쓰니까. 근데 뭐 GAI하고 뭔가 이렇게 중국 모델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이제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보안 측면에서 걱정도 많이 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못 쓰게, 대기업들이 못 못 쓰게 쓰게 하죠. 하잖아요. 그런데 성능 차이가 불과 6개월밖에 안 난대요. 그럼 6개월이면 따라잡힐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달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쉽게 망할까? 뭐 그것도 저는 또 예측은 좀 바라는데. 근데 오픈 AI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CEO하고 샘 울트만. 네, 예. CFO하고 네. 조금 뭐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너무 눈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좀 현실적인 걸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창업자는 네. 미래만 바라보면서 방향이 맞으면 무조건 달려가는 거고 네. CFO는 어떻게 보면 창업자가 자기 밑에 두고 네. 우리 안 망하게 네가 좀 챙겨. 캐시플로우 챙겨. 아니 네. 근데 지금 보면 일론 머스크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뭐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높이 해놔도 시장의 돈들이 다 딸려오잖아요. 네. 샘 알트만은 왜 안 그렇죠? 이게? 지금은 팬덤의 시대이고 그러게요. 내러티브의 시대인데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의 차이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엔트로픽이 이렇게 빨리 따라오든지 더 추월해 버릴지를 몰랐던 뭐 그런 또 그렇죠. 게 있지 않을까요? 네. 그죠? 경쟁자가 결국 추월하고 엔트로픽도 오픈 AI 출신들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네. 철학이 안 맞았던 친구들이 그렇죠. 따로 나와서 생긴 네. 회사가 엔트로픽이니까 아마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가 정신. 너는 뭐의 가치관을 갖고 있냐? 일론 머스크도 샘 울트만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내 돈으로 비영리 단체 만들기로 해놓고선 왜 영리 단체로 바꿨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 돈 돌려줘. 소송 걸었었거든요. 네. 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아직도 이제 뭐 항소하고 네. 계속 뭐 이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대표님은 신뢰가 가십니까? 신뢰 안 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네, 방송인데. 저는 진짜 신뢰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대표님이 김열매 대표님이 큐리어스 이제 리서치 펌을 만들면서 네. 돈 되는 세상 모든 걸 다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네. 이제 돈을 맡기신 거예요. 네. 저는 네. 반 정도만 네. 그냥 듣고 반은 이제 할인해서 들어요. 네. 네, 아니 그 선행 PR이 200배가 간 걸 어떻게 그걸 다 믿을 수가 있어요. 나 지금 앞으로 살 날이 한 4, 50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200년까지는 아니다. 테슬라는 200배라도 있죠. 네. 스페이스 X는 이익이 없잖아요. 없어요. 흑자 전환하겠다라는 네. 목표만 언제? 제시해서 이렇게 네. 크게 상장을 했단 사실 말이죠. 테슬라도 이익 뭐 전기차에서 하겠다고 한 거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상장 사실. 초기에는요, 네. 그 모델 S도 몇 대 안 나왔던 시기였어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인류 역사상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다른 세상으로 가는데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공포감을 가지면서 이걸 이끌어 가겠다라는 슈퍼스타 CEO들한테 시장이 반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팬덤이잖아요. 완벽한 팬덤이죠. 네. 이거는 무슨 연예인 뭐 테일러 스위프트는 저리 가라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무리 번들 아무리 잘 번들 이 팬덤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싶을 없죠. 정도예요. 돈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팬덤이 제일 강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 거고 샘 알트만은 요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스토리텔링도 좀 약하고 DNA가 네. 딱 보면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아, 네. 그게 좀 많이 약해 보여요. 네, 마케팅이 네.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망할 기업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살아남을 기업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ETF 업계에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래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아니면 풀스탯을 갖고 있는 구글이 구글. 가장 빠르지 않나? 아니면 구글이 아니라면 구글의 칩을 만들어주고 있는 브로드컴 정도가 헤게모니를 갖고 엔비디아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너무 잘 나가니까 네. 반 엔비디아 측이 계속 생겨날 거거든요. 아. 세레브라스라든지 네. 이런 안티 엔비디아 아니면 타도 엔비디아가 생겨날 거니까 엔비디아는 그런 기업들과 싸워야 될 거고 네. 그렇다면 풀스탯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다 갖고 있는 구글이나 또 아니면 구글 연합에 있는 브로드컴이 승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스토리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티커가 AVGO잖아요. 네, AVGO. 네, 네. 걔들도 근데 최근에 조금 주가들이 좀 네. 재미는 없던데.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구글이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파벳은 뭐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는 회사죠. 재무적으로도 가장 탄탄하고요. 그런데 저는 뭐 중간 과정은 모르겠고 좀 뛰어넘어서 이 AI의 끝판왕이 누가 될 것이냐 라고 하면 3대 천왕을 꼽을 수가 있는데 3대 천왕. 천왕. 네, 네. 적어야 되겠네요. 좋아요. 삼대 하나는 천왕.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테슬라. 저는 네. 이게 이제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한 몸이죠. 네, 일론 네. 머스크 군단, 네. 그리고 구글 군단, 구글 군단, 그리고 하나가 엔비디아 군단입니다. 엔비디아 군단. 저는 이 셋 중에 누가 이길지는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이 셋 다 장단점이 달라요. 일론 머스크가 정말 저는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사기를 쳐도 솔직히 유분수지. 김열매가 화성에 100만 명 데리고 2032년에 가겠다고 하면 저는 바로 지금 누군가가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100만 거라고. 명은 아니고 한 100명 정도는 어떨까요? 100명은 괜찮으세요? 근데 이런 멘트를 정말 사업 계획서에 반영하고 상장을 시키고 네. 하는 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테슬라 상장할 때 했었고 그 각도를 약간 위험하게 맞출 듯 못 맞출 선을 듯 그냥 넘을 듯 말 듯 넘을 듯 말 그렇죠. 듯. 숫자를 정확하게 그때 맞추진 못해도 어느 정도 결을 맞춰 오니까 주가도 올랐고 시장의 신뢰와 팬덤이 형성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개 중에 제가 일론 머스크 사기꾼 같아도 이거를 3대 천왕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는데요. 피지컬 AI의 데이터가 가장 완벽하게 지금 실시간으로도 그거는 인정. 확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수많은 테슬라 모델 Y, 모델 3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다 수집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게다가 이제 유럽의 레귤레이션까지 맞춰서 FSD 승인을 받을 정도까지 간다면 이미 지금 네덜란드랑 몇 군데 얘기가 됐잖아요. 그게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인간보다 뛰어난 뇌를 특정 분야에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지금 압도적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다른 애들한테 GPU를 공급하고 계속 성능이 10배, 20배, 100배 좋아지는 칩을 설계하는 엔비디아는 과연 이 세계 정복, 우주 정복의 꿈이 없을 것인가. 엔비디아도 로봇에 관심이 있고 AGI를 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한테는 뭐가 없냐? 바디가 없겠죠. 피지컬 네. 데이터가 없죠. 예. 네. 그래서 현대차를 보면 답답하겠죠. 내 걸 빨리 사가서 네가 빨리 우리한테 뭘 해야 협업이라도 하자고 하는데 뭘 하고 있어야 협력을 하죠. 이게 구체화가 안 되니까 현대차 주가도 좀 힘든 것 같은데 얘는 요게 없지만 뇌는 가장 훌륭하다. 그렇죠. 뇌가 가장 훌륭하다. 그럼 구글은 뭐냐? 구글은 이 양쪽에 끌려가기 싫은 모습을 명확하게 계속 보여줬는데 자율주행차도 좀 뒤쳐졌고. 네. 알파마요. 예, 그렇죠. 그리고 TPU도 아직 뭔가 시장에서 잘은 모르지만 남들이 사가고 탐낼 정도는 아직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너무 통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밖으로 정보를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뭐. 근데 그것도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트래킹한 데이터를 보니까 구글의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는 거의 한 7, 80% 정도의 칩을 자체 칩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랬는데 제미나이가 이 정도라면 네. 얘도 만만치 않네? 네.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 세 개의 기업은 결국 왕중왕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구글도 제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유튜브예요. 유튜브. 네. 유튜브에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 데이터가 실질적인 데이터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라는 강력한 데이터 모으는 수집 장치가 있고요. 아까 알파마요는 엔비디아고요. 웨이모라는 웨이모. 것도 있고 또 생각해 보시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구글 거였어요. 그랬나요? 네, 구글 거였어요. 원래 구글 거였어요. 구글이 맞아요. 하다가 돈 안 돼! 때려쳐! 그리고 팔아먹은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구글은 잠재력이나 준비된 그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나저나 그러면 오픈 AI가 잘 안 되면, 잘 못 되면 누가 좀 타격이 있는 거예요? 오픈 AI가 당장 잘 못 되면 소프트뱅크와 오라클이 1차 타격을 일단은. 받을 네. 거고요. 오라클, 네. 특히 오라클. 오라클은 뭐 저기 저 세상 가지지 네. 않겠어요? 음. 심각한 문제를 겪을 거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픈 AI가 그냥 사라질 건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이제까지 투자한 게 아니겠죠. 얼마? 결국에는 다른 쪽에서 투자를 추가로 하거나 그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음, 누군가가 지원하러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하는데요. 결국은 오픈 AI가 힘들어지면 등장할 수 있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빅테크 중에서 그런 AI 쪽 기술력을 못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물론 애플도 그렇지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오픈 AI를 가져가는 구도로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뭐 1 트릴리언 US 달러로 고집하는데 그걸 또 그 가격에 가져가면은 그 요걸 바가지로 얻어먹을 텐데.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코파일럿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누가 코파일럿이 코팔려 써요? 아니 쓰는 데 있어요. 쓰는 데 있는데 네. 심각하게 안 되고 있거든요. 대답이 거의 초딩 수준으로 나오는 그런 네. 느낌인데. 그러면 저는 결국은 오픈 AI가 힘들어져서 기업 밸류가 떨어진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들이 같이 전략적으로 가면서 다시 망가지게 냅두진 근데 않을 이제 거예요. 순서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중에 나선다고 해도 그 전에 일단 위기 국민이 한번 왔다가 그게 전이가 되니 많이 하다가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떨어져서 그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어떻게 보세요? 전이 문제는. 지금의 3호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요. 네. 1차 타격은 3호 시장도 같이 받겠지만 제가 보기엔 3호 펀드가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3호 펀드가 네, 오히려. 지금 블랙스톤이나 아폴로나 3호 대출 때문에 시장에서 흔들림도 있고 이들 각각의 주가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글로벌하게 돈 정말 많은 연기금이나 공제회 같은 이제 펜션 펀드의 긴 롱머니의 자금들은 데이터 센터의 비중을 늘리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거든요. 세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고 예. 이들은 돈의 흐름은 이런 거죠. 이렇게 위험한데 왜 돈이 들어와? 아, 기존에 투자한 거보다 이게 더 나아 보이니까 오는 건데 이 연기금들이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제일 큰 비중이 뭔지 아실까요? 지금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빌딩과 같은 실물 부동산에서 가장 큰 포트폴리오 차지 않을까. 정확하십니다. 네, 역시 네. 선배님이시네요. 네, 네, 네. 네, 정확하십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해외 대부분의 롱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자금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크고 대체 투자에서 상업용 부동산 안에서도 오피스 비중이 지난 한 5, 60년 동안 오피스가 압도적인 1위로 한 60, 70%를 차지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미국부터 오피스 시장이 상당히 많이 침체 국면에 가면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직 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습니다. 그게 요새 뭐 커머셜 그쪽은 완전히 별로 안 좋던데. 근데 이제 기존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놨으니까 그렇죠. 요거를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서 최근 2, 3년간 커진 시장이 실물 부동산 안에서 데이터 센터인 거죠. 데이터 센터로 가버린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겠다라는 자금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근데 그게 ROI가 그게 그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가정에 들어가 가정에. 있죠. 예. 네. 그래서 누가 뭐 ROI야 그러면 그거 얼마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맞아요. 우리 저 전문가께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으로 저는 가면 근데 이게 한 자릿수가 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일까요? 뭐 아니면 도가 됩니다. 뭐 아니면 도. 네.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얘기죠. 네, 정말 대박 아니면 쪽박이 되는 거고 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정말 안정적으로 대용량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사실 현실적으로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 또 이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약으로도 얘기하고 실제 법안도 발의하고 있는 이제 주마다 나오고 있는 얘기가 데이터 센터가 주민들한테 좋은 게 없다. 네. 고용 창출은 공사할 때만 많고 다 짓고 나면 소음과 환경 오염과 잡을 뺏고 네, 전력과 전력은 전기요금만 올리고 음. 이래서 지금 저항하는 동네들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많죠.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역설적으로 여기서 한 5년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미 안정적으로 완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연기금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개별 프로젝트별로 생존의 문제예요. 알 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남들이 뭘 짓는지를 보면서 내게 몇 등인지 자기들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아주 1등 데이터 센터는 가치가 매우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들이 파괴하는 일자리만큼의 가치를 얻겠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에이전트 AI 또는 AGI가 불가능하니까 피지컬 AI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니까 데이터 센터는 필수 불가결이고요. 어저께 저는 깜짝 놀랐어요. GS건설 보고서를 봤는데 네. GS가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그랬거든요. 하죠. 스트롱바이로 나왔더라고요. 스트롱바이로. 네, GS건설. 뭐 선박 엔진 가지고도 뭐 네. 조선주가 선박 엔진을 AI한테 움직이고. 붙이잖아요. 네. 네. 예, 다 그러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AI 붐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많이 올라왔고 이렇게 이제 주가도 좋았고 하는데 우리 김열매 대표께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보세요? 지금 파티가 거의 끝나갈 때입니까? 아니면 뭐 아직도 할 시간이 남은 거예요? 비상 출구로 좀 가 있어야 돼요? 어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요즘 야구가 또 열풍이거든요. 몇 회 정도 진행된 것 같으세요? 참고로 야구는 9회까지입니다.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케일이 크고 네. 너무 중요한 전략 자산이다 보니까 네. 그냥 경제의 논리만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불과 한 몇 개월 전에 다른 방송에 나가서 출구도 좀 보면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중국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느낀 거는 미국이 멈출 수 없다 이건. 멈추면 중국한테 따라잡히니까. 네. 네, 그러면 국가 보안이 안보의 문제예요. 네. 안보가 뚫릴 수 있고 사이버 보안이 뚫리고 이젠 그 이후에는 실제로 전쟁도 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러면 약간 과열 징후도 있고 중간에 노이즈도 있을 거고 주가의 등락은 엄청 커질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알 수 없는 자본시장, 자금시장의 문제로 갑자기 사모대출이 어디서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 터질 수 2분기에도 있습니다. 지금 사모대출 환매 요청이 쇄도했고 제대로 돌려주지도 못하고 다 기다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쪽 시장 센티멘트가 매우 안 좋은데 앞으로도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게 줄줄이 줄 서 있으니 순탄하게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2분기에 물가 지표가 다들 뭐 괜찮을 거야. 유가 유가 내려가서 떨어지니까, 유가 떨어지니까 괜찮다고 괜찮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모르는 일이에요. 칩 가격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 아이폰 가격이 몇 배가 올랐는데요. 네, 서비스업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큰 자금들이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때 오라클이나 오픈 AI에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은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때 주가가 뭐 30%도 빠질 수 있고 정말 극단적으로 반토막 나는 반토막 날 회사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얘기를 일부러 먼저 말씀드리고 저의 마음속으로도 반토막도 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매우 빠른 속도로 수습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6개월만 넘어가면 중국이 추월해 버리기 때문에 네. 미국은 그거를 그냥 6개월, 뭐 11년 이렇게 두고 볼 수 없는 문제가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시스템에 또 전이도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좋아서 하는 리서치를 하고 계신 더 큐리어스의 김열매 대표님 그리고 미래에셋의 최창규 본부장과 재밌는 AI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뉴도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